약을 썼는데 몸이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질겠어?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야. 아, 생동물을 데려다가 방송을 하는 네. 그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운동을 그냥 내추럴로 시작했어요. 약을 썼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 타고나게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 예. 그냥 타고난 유전자가 너무 좋은 건데 페이크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있겠지. 있죠. 예. 있겠지. 그치만 진짜 공룡 유전자들은 진짜 있다. 진짜 그 이상을 뛰어넘는 공룡은 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와커 튜닝을 좀 했습니다. 네. 작년과는 예. 다른 예. 얼굴에 대한 약간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네,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 팟캐스트의 소중한 스폰서십 에이블짐 한번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 40여 개 지점에 저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다양한 지점들을 이용 중에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24시간 지점이 있어서 뭐 아이가 자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업무를 마치고 또 야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24시 지점이 뭐 모든 지점이 24시는 아니고 각 지점별로 컨셉이 좀 상이하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항상 에이블짐은 갈 때마다 어떤 지점을 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운동인들을 위한 그런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에이블짐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월 구독제를 이용하시면 매주 1회 타지점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정 운동을 떠나실 때도 에이블짐 지점별로 뭐 리뷰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어떤 기구들이 있나 보시고 또 방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참 애매하신 분입니다. 아 애매한가요? 선수라고 보기도 그렇고 네. 이제 어떤 관장님, 네. 관장님 푸근한 관장님 느낌도 있지만 또 선수로서도 맹활약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오관장 오용준 관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진오짐의 오관장입니다. 아 이거 목소리 되게 나긋나긋하게 들리는데. 나긋나긋하세요 실제로 목소리가. 아 좋은데요 이거. 저는 원래 오관장 목소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요즘 정신 없습니다. 미국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지금 올해는 조금 운동에 매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만 하고 있어요. 사실 진짜. 아 그럼 센터 운영은 그래도 오관장님 본인이 좀 주로 하시지 않을까요? 운영적인 거는 저는 애지간하면은 직원들한테 다 맡겨놔요. 그러니까 오. 맡겨놓는다는 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차피 직원들이 안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여보내주는 역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랑 항상 이제 뭐 소통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부적인 일은 직원들이 하고 이제 외부적인 일을 제가 보고만 받는. 그죠. 보고도 받고 어차피 제가 간간히 운동 가면 네.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얘기하고 뭐 직원- 운동만 하고 집에 오고. 직원분들이 꽤 오래 일하는 직원분이겠네요. 그렇게 되려면 그죠. 자동화 뭐 시스템이 되려면 6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2년씩은 다 한 와, 직원들. 헬스장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잘 못 본 것 같은데 상주를 그럼 많이 잘 안 하시는 편인가요? 그죠. 뭐 오관장을 직원들이-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것도 이제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외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뭐 촬영도 해야 되고 이런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이제 제 운동 시간 그리고 운동 시간 외에는 뭐 직원들이랑 같은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뭐 직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사실 사장이 오래 있는 거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제가 좀 눈치를 보고 빠져주는 스타일이죠. 위치가 원주에 있죠. 네, 원주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다 하고 못 갔던 게 제가 원주에서 군 생활을 했다 보니까 원주는 제가 스스로 나오면서 다짐을 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여긴 안 간다. 저한테 매번 말씀하셨던 하지만 그래도 오짐은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제가 좀 육아가 자동화가 된다면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제가 봤을 때 한 1년 뒤 정도. 네. 1년 뒤. 1년 뒤 와. 정도 봅니다. 일단은 센터를 보면은 되게 특이해요. 저는 그죠. 일단 외상 기구들이 많은 헬스장은 많아요. 지금 요즘 많이 생겼는데 그 외상 기구 중에서도 이 필수적으로 보는 외상 기구가 있는가 하면 조금 이제 좀 귀한 레어템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것까지 드리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오짐의
운동 목적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운동 관광을 하기 그죠. 위해서 관광의 목적이 좀 더 크죠. 그런 사실상. 이런 성지적인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주로 고객층이 그러면 선수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그 강릉 쪽이 요즘 핫하잖아요. 안양. 안양이 강릉, 양양. 양양, 강릉. 네. 일단 넘어가는 루트에서 원주를 무조건 지나쳐야 됩니다. 그 바다 가기 전에 펌핑 시키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웜업 개념이죠. 와. 네,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네. 가시는 분들 네. 그리고 되려 돌아오실 때 네, 마무리 이제 돌아왔을 때 뭔가 양양에서 뭔가 성과가 좀 실패했을 때 네. 내가 몸이 부족하구나 해서 네. 운동하고 가시는 분들 오히려 저희 이제 이용 고객님들은 20, 30대가 전부예요. 거의 이번에 그래프를 봤는데 한 88%가 20, 30대예요. 네, 전 고객 중에. 그러다 보니까 좋네. 오히려 네.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미국 헬스장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 눈인사하고 같이 운동하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고객층이 젊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돼 있어서 오히려 많은 걸 더 좋아해요. 와, 근데 원주에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게 원주를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서울도 아니고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좀 이런 거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아리까리했어요. 이게 만약에 될까 안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자면 여기 강원도 원주라는데 바닷가 있는 동네도 아니고 뭔가 특색이 정확하게 없는 없어요. 동네인데, 거기는 네. 특색이 죄송합니다. 저는 원주 네.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네. 뭔가 관광지 요소도 크지 않고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고객층을 어떻게 형성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맛집 다닐 때 먼데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반대로 해봤어요. 그 네. 정도로 이제 헬스장을 찾아다닐 정도로면 근데 네. 그만큼 또 피트니스 문화가 조금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버프를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가 한 7년 전에 오픈을 했는데 2017년. 네, 17년도에 그때 오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상기구라는 이미지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 2017년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잘 없었죠. 네, 아예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 네. 그러고 이제 외상기구를 제가 풀세트로 깔고 나서 홍보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깔았나요? 네네. 사람들이 뭐 몰라요. 모르겠죠. 네,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은 마이너스였어요, 센터. 그렇죠.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거기서 회의감이 좀 빠졌는데 네. 나름 이제 뭔가의 고집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네. 그거를 이제 이어왔죠. 이어오다 보니까 이게 팬덤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고객층이 증가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2017년에 그렇게 사람들이 저도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해머 뭐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냥 뭐 다이나포스. 그런 기구들이 있으면 그냥 뭐 있는갑다 하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이제 기구들을 막 찾아서 이제 본인의 센터에다 할 정도면은 뭐 소위 말해 굉장한 오타쿠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엄청난 오타쿠였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일단은 이제 해외도 많이 다녀봤고 일단은 개인적으로요? 네, 가장 많이 원했던 게 그 분위기였어요. 대표적으로 뭐 해외 뭐 골드짐도 골드짐 갔어요. 골드짐도 갔었고 거기 일권도 되게 막 비싸면서 비싸요. 뭔가 네. 좀 그래서 제가 네. 앞으로 계속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센터에서 우리 센터에 방문한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지 굿즈 같은 걸 만들어주고 온라인 판매보다는 무조건 오프라인 판매로 센터 하고 와야지만 있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지 올 것 같아가지고. 더 그럼 옛날로 넘어가서 일단 기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 아무도 관심도 없을 때 그렇게 수집하고 네. 미국 헬스장 분위기를 만들려는 그런 완전 무리수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오짐 같은 센터를 차린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말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기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려면 먼저 보디빌딩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뭐 운동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언제 운동을 시작했는지. 운동은 축구 선수를 그만두면서부터 시작을 제대로 하긴 했는데 원래 축구했을 때부터 기본 베이스가 웨이트예요. 축구도요? 네. 오. 축구는 축구 훈련 외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를 나가든 어딜 나가든 항상 해외 프로 축구팀도 보면 웨이트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외를 만약에 전지훈련을 가든 아니면 해외를 어디 나가면 헬스장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이 시야가 넓어진 거죠. 한국 헬스장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헬스장 차리기 전에 예전에 뭐 동네 헬스장이라 그러죠. 네. 가면 막 진짜 다이나포스 막 네. 이런 기구들 스댕 이런 네. 기구들이 다이나포스는 국내의 기구인가요?
국내 기구죠. 아 예. 예. 국내 기구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그런 기구들이 깔려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기구를 써보니 이거 너무 좀 차이가 크다. 그때 당시에는 뭐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제가 축구를 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느꼈을 때 이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니 예. 이거를 내가 좀 집중도 있게 파보면 예.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좋은 센터 아니면 좋은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처음에는 꿈이었죠. 그 생각. 그 축구를 그러면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웨이트는 되게 좋아했어요. 아, 되게 좋아했어요. 축구보다 더 좋아하신 거예요? 사실 진짜 그랬어요. 저는 야간 운동 시간에는 네. 뭐 남들 줄넘기 하고 뭐 타이어 끌고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운동장에서. 근데 저는 웨이트실 갔어요. 진짜 그 정도로. 아. 왜냐하면 이게 웨이트라는 거에 처음에 제일 흥미를 갖게 된 게 축구는 단체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에 뭔가 이 업적을 이뤄내야지만 이 사람도 빛을 바라는 그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좀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다 깨부셔 준 게 이 웨이트 트레이닝. 나만 잘하면 나만 되는. 잘하면 돼. 이건 나만 하면 돼. 약간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에 좀 빠져들게 됐어요. 처음에. 축구는 그러면은 이거는 신뢰되는 집이세요. 축구는 어쩌다 그만두게? 축구는 솔직히 제가 이제 소년체전 동메달 있고 예. 전국체전 금메달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잘 나간다는 표현보다는 무난하게. 잠깐 축구를 잘하게 되면은 네, 이 그 청년부터 잘하게 되면은 프로로 가는 거죠? 그죠. 보통. 네. 그 축구도 원래 드래프트가 있나요? 있죠. 저희 아. 때까지 드래프트가 있었어요. 드래프트제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 대학 가기 전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저희가 전국체전 금메달 따면서 창단을 했어요. 창단. 그래서 제주 도민의 이제 창단 멤버를 이제 꾸려 나가려고 처음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 거죠. 아 제주도 출신. 네, 저는 제주도. 아. 네, 그래서 기회가 생겼는데 또 길게 보자니 제가 이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면은 대학도 안 나온 놈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 대학은 좀 거치고 프로를 가도 약간 거만함이죠. 늦지 않겠다. 프로에서 그렇게 어릴 때 불러주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죠. 감사합니다 하죠. 네. 근데 그 생각에 이제 대학을 네. 이제 대학도 이제 장학생으로 왔어요. 4년 네. 장학생. 어차피 돈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이 현실의 벽에 이제 그때부터 부딪힌 거죠. 고등부 레벨이랑 대학부 레벨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축구를 해보니까. 그 저는 이제 포지션이 골키퍼였거든요. 아. 이제 신장에 대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리스크? 골키퍼였구나. 네, 골키퍼였어가지고 네. 물론 순발력도 빠르고 뭐 요즘 말해선 빌드업 골키퍼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빌드업 골키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딱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열심히 해서 그때 했으면은 지금 빌드업 잘하는 골키퍼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조건 키 크고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큰 친구들을 많이 원했어요. 실력보다는 키가 일단 커야 돼라는 게 베이스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그래서 이제 부상 이슈나 이런 게 아닌. 부상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1학년 그때 말이었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말 때 축구를 그만두겠습니다. 되게 충격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쿨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선택한 길 너가 책임질 수 있으면 그만둬.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게 됐고 그다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이런 거 저한테 주지 마시라. 제주도를 안 내려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부모님 밑에서 자랄 거고 용돈을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 그쵸.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원주에 남으면서 여기서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대학은 또 4년제를 나와야 되니까 대학 기간 동안 또 여기 있어야 되고 그 중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주 내려가면은 소위 운동 그만둔 친구들은 친구랑 놀기 바빠요. 아시잖아요. 운동 그만두고 되게 삐뚤어졌던 애들 그죠, 너무 많이 봤던 그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뭐 인생에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되게 갇혀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오랫동안 합숙 생활과 그 갇혀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굉장한 해방감을 얻어요. 난 이제 자유, 진짜 막 뭔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처럼 막 난 이제 자유야. 그럼 막 내가 하는 모든 게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지. 막 통제불능. 통제불능 진짜 말 그대로. 그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나마 좀 좋아했던 게 그 통제불능을 막아주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제어하고 또 통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그만뒀다고 운동을 그만두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단체 생활이 싫었던 거를 이제 그러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럼 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면은 웨이트. 그럼 웨이트를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몇 년도쯤일까요? 그게 그러면? 한 12년도? 와, 12년도? 엄청 옛날이긴 하네요. 네, 12년도쯤 될 것 12년도 막 같습니다. 대학생 때. 네, 대학교 1학년 말 때, 거의 2학년 음. 넘어갈 때쯤. 그러면 그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네. 뭐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도 지금 우리 MZ 세대들이 뭔가 조언을 구할 때 얘기하잖아요. 네. 보디빌딩 하고 싶어요. 너 보디빌딩으로 뭐 해 먹고 살 건데? 네. 보디빌딩으로 뭐 어떻게 먹고 살고 미래를 꾸려나갈 건데? 네. 그 질문이 본인한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일단 부딪혀보자였어요. 그냥 부딪혀보자. 좋아하는 왜냐하면 운동하면서 그때 당시에 트레이너분들은 다 알 거예요. 월급이라고 해봐야 40만 원 정도 받고 아, 네, 방바닥 쓸고 12시간 근무하고 네. 대신에 거기서 할애해 주는 건 계란, 밥 이거는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거 좋은 데네요. 네, 그래도. 그래도 여건이 좋았어요. 트레이너부터 시작을 했구나. 네, 네. 트레이너 연습생이죠 사실. 연습생. 그러면서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네. 를 이제 따고 그 다음에 그거 외적으로도 자격증을 여러 가지를 좀 취득을 했어요. 트레이너 쪽으로도 좀 해보고 싶었고. 네,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조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좀 도움을 많이 주고 네. 하다 보니 저도 그러니까 인복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주변에서 알아봐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보다 더 몸 좋으시거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한테 운동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겨났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맥도 많이 생겨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여지껏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을 제가 오관장을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네. 사실 오관장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저희는 연락을 했던 사이입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공개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2019년 몬스터짐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몬스터짐 어. 시합이었고 오픈 보디빌딩도 했었고 네네네 알고 그때 있습니다. 근데 네. 리저널 시합이었나? 네네. 해서 이제 클래식 피지크에 네네네. 이제 나왔는데 이제 오관장님이 거기 나오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시합을 보진 않았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시합 끝나고 저한테 DM으로 네. 제가 했던 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인상적이어서 네.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첫 시합이었나요 그게? 그죠. 첫 시합이었어요? 그 전에 무슨 미스터 강원 이런 건 뛰었었는데 그런 대회는 처음이었고 네. 그렇게 규모가 있는 대회도 처음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특보이 채널에 나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나요? 그 당시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를 제대로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뭐라고 했냐면 저를 기억해 주란. 근데 비슷한 말이긴 네, 한데. 그죠. 기억해 주세요. 저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고 네네네. 보디빌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네네. 좀 얘기를 맞아요.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꿈이 되게 많았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일단 센터 운영도 센터 운영이지만 궁극적인 거는 이제 운동을 계속 해 나가면서 선수 생활이라기보단 이거를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한 내 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던. 네네네. 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오짐이라는 센터가 2017년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센터를 차리고 이후에 이제 기구를 막 이렇게 채워 나가면서 네네네. 지금의 오짐이 된 줄 알았는데 초반부터 그죠. 처음 스타트부터 막대한 그런 무리한 투자를 그죠. 사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족들의 지원을 일단은 받지 않고 네네. 원주에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바닥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오짐이란 센터를 만들어내기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죠. 긴 시간이 걸렸고 솔직히 뭐 도움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얘기 맞아. 네, 풀대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몰빵. 진짜. 풀대출이요? 네. 왜냐하면 미친 짓이네요. 거의. 저는 또 그런 마음이 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관장으로서는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20대 이제 중후반 될 때, 그쵸. 26, 7대. 2017년이면 네. 그래서 이거 몰빵하고 망하면 나 아직 젊으니까 다시 뭐라도 해도 일어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좀 컸던 것 같아요. 도움이 지금까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마음가짐이. 사활을 걸고 한 거네요. 거의. 그죠. 저한테는 약간 좀 큰 뭐라고 해야 될까.
인생의 진짜 기로였죠. 뭐 진짜 뭐 아니면 도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고 네가 돈이 있으니까 뭐 아니면 도겠지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하지만 사람들.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 전 진짜 그때는 아 이거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 있지. 근데 안 돼도 진짜 막바지까지 가서 안 되면 내가 아직 젊으니까 진짜 노가다를 뛰건 뭘 하건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이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그게 그래도 좀 잘 됐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네, 한 6개월은 계속 마이너스를 어. 쳤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픈하고 전단지 오픈세일 이런 걸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어요. 왜냐하면 센터를 오픈하다 보니 인테리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계속 초과가 되다 보니 전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단지 만들 돈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자니 또 뿌리면은 또 제가 직접 뿌릴 수는 없고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인건비 계산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단지도 못했고 오픈 세일 같은 것도 못했고 그 모든 광고 비용을 기구에 태운 거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기구에 태웠죠. 네. 진짜 저는 진짜 인생 몰빵이었어요 그때. 야. 네. 뭐 아니면 도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오관장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저는 잠배기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그 조회수 몇이죠 지금? 거의 지금 120만? 그게 개인 단독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그죠. 피트니스에서 100만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뭐 로니 콜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이 그죠. 네. 그렇게 엄청난 나왔는데 그 파급력이었죠. 영상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미친 듯이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원래 좀 그런 유쾌한 성향인지.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각본 쓴 거냐고 물어보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오관장을 이제 나중에서야 좀 가까워졌지만 좀 네네. 낯가림도 있고 진중한 성격이더라고. 그래서 좀 맞아요. 근데 잠배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관장님을 네네네네. 봤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매치가 안 됐었는데 네. 그런 성향도 있는 건지 잠배기 내에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음. 기은이랑 저랑은 안지가 엄청 오래돼요. 오.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냥 너무 친한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방송도 솔직히 전 그때 방송에 대한 그게 이해도가 없었으니까 조심해야 뭘 되거나 조심해야 되고 뭐, 예. 그냥 원래 사석에서 그냥 친한 동생이랑 운동하듯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보면 아 너무 날것이다 저거 진짜 날것이 날것이다. 아니라 무슨 야생마를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네, 진짜 날것. 야생의 어떤 네. 야생 동물을 데려다가 방송을 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뤘던 소재가 난 양호를 사용을 그냥 그대로 오픈해 버렸잖아요. 네. 뭐 웬만하면 사람들이 가리기 급급한 부분이기도 네.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약을 썼는데 몸이 왜 그러냐.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질겠어? 아, 그냥 뭐 나는 뭐 이 사람들이 나 모르잖아. 그냥 나는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야. 그게 그렇게 파급력이 클 네, 그걸 줄은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그게 그렇게 파급력이 네. 있을 줄은 몰랐죠. 근데 네. 기은이가 그때 촬영하기 전에 아 형님 그냥 원래 우리 하던 대로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래 나 진짜 편하게 한다. 그리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영상은 제가 피트니스 영상들이 이렇게 이제 연차별로 하나씩 굵직굵직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아 그죠. 요즘도 네. 간간히 이제 그거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 걸 보고 저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걸 보고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사실 유튜브를 한 계기 중에 하나죠. 그게. 네. 네. 워낙에 그런 이제 유튜브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면서 어떤 거기 안에 이런 성향을 만들어내고 좀 이제 짜여진 구성 안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런 야생의 날것에 네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면서 재밌어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특히나 그때 뭐 약투 뭐 이런 게 또 많았을 때 그 타이밍이 그런 정말 타이밍도 계산 안 했잖아요. 그죠. 저는 전혀 아무런 네. 저런 게 없었거든요. 완전히 계산 안 하고 그냥 훅 들어갔던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용을 보면은 오관장이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네. 이제 뭔가 취미로 운동을 하는데 네. 이런 내추럴이 아닌 케미컬을 네네.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도 처음에는 운동을 그냥 내추럴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2년, 누구나 다 그렇지. 네, 2년, 3년 정도 시작하다가 음. 제가 축구를 했었잖아요. 네. 축구 그만뒀을 때 몸무게가 58kg? 네? 네, 진짜요? 진짜요. 58kg에서 62kg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키를 고려했을 때 거의 네, 뼈가 진짜요. 진짜 엄청 말랐었거든요. 네. 되게 말랐던 체형이라 그때는 진짜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약간 이런 체형. 그러다 보니까 이 어조비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도 운동 한 2년 했는데 너무 이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이제 그냥 무작정 쓴 게 아니고 나름 이제 책도 찾아보고 예전에 책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약물학적인 책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스택표라 그러죠, 소위. 예, 근데 뭐 이 브로커들이 짜주는 스택표. 네. 이거 터무니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식에서 그걸 봤을 때는 네. 그냥 그대로 썼을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를 네, 하고 혼자 보니 어느 정도의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 뭔가 이거는 좀 터무니없다.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구만 뭐 이런 약간 그런 네.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뭐라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되게 마일드하게 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조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 기간이 긴 거지 사실상 몸에 큰 리스크를 줄 만큼 엄청나게 뭐 일단 뭐 대용량을 쓰거나 뭐 몰아붙인다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5kg 정도 계속 증량했던 것 같아요. 와, 그거 지금 100kg 넘게 나가잖아요. 네, 지금 그럼 거의 몸의 2배. 맞아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몸이 안 좋아진 게 아닐까요? 저 나름대로에서는 체중으로 그죠? 네, 저는 몸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약을 썼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의 처음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저 모두가 그럴 처음이 다르고. 네. 그리고 오관장을 제가 딱 봤을 때 타입이 체중 이제 지금 100kg가 넘는데도 지방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네네. 잡아보면은. 근데 이게 참 이 보디빌딩이 애석하게도 어떤 사람은 70kg의 막 헤비급 같은 볼륨을 갖고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100kg가 넘어서야지 비로소 볼륨이 보이는 타입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디빌딩 하면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고 있었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항상 지구력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운동 자체를 네. 근력 운동 위주보다는 뛰는 약간 이런 지구력 운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운동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근육 베이스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올해 저번 작년서부터 또 운동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성엽이 형과 같이 해서 뭐 여러 코치들과 같이 하는데 작년 올해가 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작년에 몸이 많이 바뀌었고 제 기준엔 그리고 작년 시합 끝나고 올해 지금 준비 과정에서 또 몸이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이어트를 했을 때 또 어떤 몸이 나올까 저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좀 운동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진중도 있게 배우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운동에 대한 베이스를 좀 간과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뭐 운동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을 많이 와. 했었어요. 되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이게 보면 사실 밀고 당기기니까 근본적인 거는 그러다 보니 뭔가 자세를 잡고 뭐 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그게 그 사람한테 맞는 거지 나한테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이게 100% 저한테 아까 약물도 그렇듯이 100% 저한테 다 입히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오짐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 고집과 아집이 좀 심해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좀 성엽형이랑 운동하면서 같이 이제 몸 부딪히고 이제 그거를 겪다 보니 이건 또 번외다. 운동은 진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까지 준비 과정 중에 제가 부족했던 가슴이랑 어깨에 대한 보완은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약물이나 이런 것가 아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운동으로 전 좀 됐다고 요즘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옛날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다 뜯어 고치는 과정 속에서 네. 뭐 이런 예전에 이런 사용했던 이런 케미컬보다 네. 뭐 높이지 않았던 거 훨씬 낮췄어요. 훨씬 낮췄다고요? 훨씬 작년은 진짜 반의 반으로 낮췄고요. 아, 기존에 그냥 생활 운동 하시면서 이렇게 유지했던 네, 거보다 그거보다 반의 반을 낮췄어요. 작년은 오. 진짜 완전 노베이스로 갔어요. 네, 시합 준비를 하면서 거의 진짜 사람들이 뭐 이걸 다 오픈해드릴 수는 없지만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야 그거밖에 안 해라고 항상 대물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몸이 바뀌는 걸 제가 봤잖아요. 아, 이렇게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 걸 의도가 그죠. 근데 네. 그때 당시 영양 코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지금 많이 쓰건 적게 쓰건 중요한 거는 운동 강도와 다이어트다. 그래서 이거 용량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동 베이스를 바꾸고 운동을 체계적으로 좀 해보고 몸을 바꾼 다음에 내년에 이제 이제 올해죠. 준비할 올해죠. 때 뭔가 작년보다는 용량을 조금 높여서 해보는 건 어떻냐 해서 그렇게 베이스를 깐 거고 사실상 지금 올해도 예전에 기본 베이스보다 덜 써요 사실. 근데도 몸이 올라오는 게 좀 다르다라고 요즘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통해서 네, 그리고 저는 느끼고 약간 있네요. 경험치를 정말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그 부딪히면서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막 요즘 친구들을 욕하려는 거 아닌데 요즘 애들은 너무 뭐 하기 전에 아, 또 요즘 애들이라 말을 해버렸는데 네.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정보가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네. 근데 들이받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일단 바꿔봐야죠. 이게 이런 남자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부딪혀 보면 생각이 나요. 네, 여기서 잠깐 3대 500 중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위보호를 통해 위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기능식품 그린세라입니다. 저는 수면이 충분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쓰리다는 느낌을 종종 받곤 하는데요. 위가 안 좋으면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에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린세라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위 건강 기능성 원료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입니다. 한 알에 하루 권장량 250mg이 충족되며 위 건강을 위해 엄선된 부원료들 또한 함유되어 있습니다. 위장 장애를 달고 사는 분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자라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 3대 500의 그린세라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장애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스트레스죠. 저는 이게 수능 볼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함께 따라오는 그런 위장 장애입니다. 저도 오늘부터 하루 권장량 한 알씩 꾸준히 좀 한번 챙겨보면서 위장 장애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세라는 한 통 분량에 31,900원이며 트포이 채널의 할인 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 1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부딪혀야지 사고도 나면 어떻게 해결할지 알 거 아니에요. 플랜 B를 직접 몸소.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기도 전에 생각이 많아지면 자꾸 다른 생각들이 많아져요. 맞아. 근데 뭔가 먼저 내가 시작점을 못 잡았을 때 일단 부딪히면 네.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좀 잡히더라고요. 이것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저는 축구 했을 때도 그랬어요. 뭔가 이게 운동선수에 약간 그게 있어서 그런지 네. 까라면 까야 돼요. 우리는 하라면 해야 되고 일단 안 하진 못해. 해야 돼. 이 직전에 바로 팟캐스트 했던 사람이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역시 엘리트 체육인이라. 네. 네. 일단은 까라면 까야 되는 네. 거고 하라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아무리 머리 쓴다고 해서 풀리지 않아요. 해야 되는 거지. 일단 하고 시작. 근데 요즘 그 분들이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최선의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 네네. 정보들을 잘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손해 볼 수 있는 최소한만 손해 보고 최선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건 네.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저희 때 막 이제 오관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기도 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세대의 변화 아닐까요? 이것도 뭐 정보의 시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정보가 정말 없었던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부딪혀 보지 않았을까. 그냥 지금처럼 정보가 많았으면 저도 조금 더 보고 했을 텐데 지금과 예전과는 진짜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맞네. 네, 그런 차이가 좀 저는 느껴집니다. 요즘 많이 느껴요.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과 같은 시대 20대였다면 또 예전처럼 막 나가지 그죠.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그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저희 트포이 채널에서도 내추럴 보디빌딩을 중간중간 많이 다루는데 네. 참 제가 스스로 이 채널 운영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저는 이제 나오는 모든 선수들을 내추럴이라 정말로 믿고 이렇게 다루는데 보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한테 알만한 걸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 뭐 이렇게 저를 다그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제 채널에 나오는 사람들이 내추럴일 거라고 100% 확신을 하고 이렇게 물론 100%라는 건 없지만은 네. 그런 마음이 큰데 오관장께서도 이제 이런 좀 굉장히 어린 내추럴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걸 또 축구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동일한 성상 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다 메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네이마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뭐 특출히 뭔가 좋은 여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유전자를 받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잖아요. 처음 시작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길.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DNA 그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근데 그들 외에 편법을 쓰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네. 그런 유전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외적에 편법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간 손해 보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개 중에 몇 명 뭔가 그런 페이크 내추럴 소위 말해서 그런 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타고난 유전자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 네. 손해를 보지 않나. 네네. 네. 그럼 정말로 이제 오관장 또한 어린 나이에 좋은 유전자로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해서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네.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들도 있고 네. 진짜 지금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 내추럴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진짜 꾸준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대단하다고밖에 안 느껴져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확실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미디어만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영상으로만 네. 볼 뿐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보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보다 보면 정말 정직하고 네. 정말 짜여진 딱 그 틀 안에서만 있고 오히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뭐 로이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보다 더 짜여진 틀 안에서 더 까다롭게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자기 살아요. 몸을 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저건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 저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정할 사람들은 꼭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본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운동을 하면은 정말 미친 듯이 근육이 붙는 그 맞아요. 사람이 뭐 약을 알겠어요. 운동 자체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네. 막 이렇게 근육이 막 하면 한 족족 그냥 붙고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기는. 제가 축구했을 때 중, 고, 대학교를 합숙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항상 합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뭐 하는지 볼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는지 다 봐요. 네. 뻘거벗은 것도 다 보고 네. 목욕탕도 다 가고 왜냐면 먹고 자고 하는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근데 네. 어느 한 놈 특출하게 몸이 계속 좋아지는 애가 있어요. 그냥 뭐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오히려 더 안 해 운동. 웨이트도 안 해. 웨이트장은 나만 있어. 걔는 심지어 웨이트도 안 해요. 웨이트장에 혼자 있는데 58kg. 나는 웨이트장에 계속 있고 쟤네들은 그냥 네. 쉬어요. 자. 근데 막 근육질이야 몸이. 축구만 하는데. 축구만 하는데 진짜 몸이 진짜 좋아요. 타고난 체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웨이트를 하면 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빠르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제가 합숙 생활을 몇 년 차 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확실히. 네. 그런 친구들은 진짜 DNA가 너무 잘 이제 유전자를 받은 친구들이라 그거는 어떻게 그 사람들은 뛰고 먹고 자고밖에 안 하는데 몸이 계속 좋아져. 왜냐 한 학년 지날수록 몸이 애가 이래져. 그냥 그거는 이런 운동선수들한테 장점인 게 몸싸움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친구들한테는 확실히 큰 이점이고 근육도 굉장히 잘 붙어요. 아니 지금 오관장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스포츠를 하고 그런
괴물들 소위 말하는 네네네. 그런 타고난 친구들 네네네. 운동적으로 타고난 친구들하고 합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개체군들을 많이 개체군이란 말은 실수지만 네.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저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성인 넘어서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저는 타고나진 못했는데 저보다 훨씬 빨리 몸이 좋아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네네. 이 로무세라고 하나요, 소위 말해서 그런 그죠. 게 발동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왜냐하면은 걸 충분히 못 봤을 때 봤으니까. 그냥 네. 말이 안 되거든 사실 네. 이 친구.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거는 유전적인 건 무조건 있고 네. 제가 대학교 때는 또 심지어 그 복싱 선수들이랑 같이 합숙을 했어요. 그 친구들은 감량이랑 이런 거 속도 장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운동량도 엄청나고 그게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마음에서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시간 지나고 오랫동안 운동을 해서 이제 나름 체중도 올라오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바보 같은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뭐 영상에서도 얘기하지만 안 될 놈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 나 타고나게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 예, 그냥 타고난 유전자가 너무 좋은 건데 예. 거기서 만약에 운동과 이런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더 붙여지면 예. 몸은 진짜 급변해요. 제가 그쵸. 눈앞에서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맞아요. 몇 네. 번씩 보니까 진짜 그거는 페이크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있겠지. 있죠. 예. 있겠지. 그렇지만 진짜 공룡 유전자들은 진짜 있다. 진짜 그 이상을 뛰어넘는 공룡은 있다. 예. 네. 공룡 유전자는 결국은 있다. 네, 있다. 예, 저는 우리나라에 있다고 화석이 생각합니다. 없지만 네, 있습니다. 공룡 유전자는 분명히 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나중에서야 이렇게 몇몇 친구들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이게 그 차이가 심한 정도가 이 약간의 변수가 아니라 엄청 심하니까.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음. 제가 운동하면서 저는 국가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운동을 했어요. 네. 축구했을 때. 그래서 남들 다 나가 놀 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저는 진짜 그때 당시엔 난 국가대표가 될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근데 제 친구들은 술 담배 다 하고 막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요. 뭐 FC 서울 이런 데 1순위로 가고 막 이게 현타가 그럴 때 정말 세게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보디빌딩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네. 현타 많이 오거든요. 현타가 진짜 세게 와요. 예. 나는 이렇게까지 나 나름대로의 절제와 노력을 했는데 네. 그냥 쟤는 그냥 될 놈. 그래서 될 놈 안 될 놈이 나눠졌다는 게 진짜 누가 봐도 꼴초고 진짜 누가 봐도 쟤는 운동선수는 심폐지구력이잖아요. 네. 뭐 담배 피면은 심폐가 약해진다 얘기하잖아요. 진짜 꼴초예요. 근데 맨날 달리기 맨날 1등해. 모래 달리기 맨날 그런 1등해.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예. 이 웨이트로 보면은 근육이에요. 똑같이 네. 그 심폐랑 근육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갖고 오기가 왜냐면은 그 웨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네. 그런 걸 겪으면서 웨이트만큼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좀 있지 이게 않을까. 오래 달리기 해보시면 네. 운동장 10바퀴 뛰면은 입에서 피만 나요. 그렇게 힘든데 그 담배 피고 진짜 맨날 농땡이 까는 놈들이 거기서 맨날 1등하면 나 같은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쟤는 맨날 놀다가 저기서 1등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현타가 진짜 크게 와요. 소위 말하는 안 좋게 말하는 로무세 분들이 오시는 현타의 몇 배 이상을 몇 배 이상이죠. 저는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앞으로의 밥벌이고 진짜 현타가 크게 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엘리트 운동 하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공룡 이런 유전자를 분들이, 많이 보니까 많이 봐요. 우리 진짜 많이 봐요. 진짜 많이 봐요. 공룡 유전자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여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진짜 저는 뭐 잘 시간에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뭐 점심 운동하고 저녁에 또 웨이트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 외박 갔다 오면은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와서 아침에 뛰잖아요. 1등해. 그러면 이건 쉬고 자시고 뭐 열심히 내가 해봐야 느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속력 차이가 너무 난다. 그때 현타를 느끼기 시작하면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이 확실히 나눠집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께서 꼭 하시던 말씀이 공부만이 가장 그런 어떻게 보면 공부도 물론 그런 똑똑한 사람이 더 잘하겠지만 그나마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게 공부라고 말하실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이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굉장히 잠배기를 스타트로 해서
저는 그 잠배기 영상을 보고 사람마다 각각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리스펙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론 그걸 고려 안 하고 본인의 그대로 보여줬지만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냐.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인재다.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은 저는 이제 유머러스한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개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보는데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게 이제 범대중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고 보다 보니까 네. 이런 친근하고 재미난 이미지를 되게 선을 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많죠. 예. 저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뭐 그 친구들도 어딘가에서는 할 말이 있어야지 이런 유튜브나 이런 팬층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제가 댓글 쓸 때도 있고 말로 할 때도 있지만 딴 채널 가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여기서 풀어. 여기서 풀고 네. 너가 거기서 풀면 네. 됐어. 딴 데 가서 사고 치지 말고 네. 차라리 풀 때 누군가는 받아줘야 돼요. 저 그런 네. 친구들은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거든. 그냥 차라리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받아주는 입장이 되겠다. 어렵지 않잖아요. 진짜 그렇죠. 어렵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예.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도 어지간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먼 길, 먼 발걸음 해서 찾아와가지고 욕을 쓰겠니? 그잖아요. 예, 뭐 이것도 관심 아니겠어요? 예, 관심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걸 갖다가 뭐 솔직히 뭐 가족 얘기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해줘라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또 조심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저만의 뭔가의 그런 장난스러운 아니면 선 넘는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것도 관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없죠. 사실상. 예. 보시면 알잖아요. 무슨 갱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는 절대적으로 저한테 다 착하시던데요. 전 너무 좋아요. 센터 문화만 가져오셔야 되는데 저기 갱 문화를 가져오신 것 그러게. 같아요. 예. 뭐 여튼간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갖고 오게 됐는데 엘리트 스포츠를 하면서 굉장히 억눌려 있었던 거를 이제 뭐라도 풀어야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겉에서 굉장히 근데 또 실제로 만나면 되게 차분하고 예, 조용조용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보디빌더를 함으로써 이런 솔직한 마음 되게 지금 얘기해 보니까 좀 놀란 게 본인에 대한 객관화나 이런 메타인지가 너무 좋으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공룡 유전자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네네. 물론 되게 노력을 하셨지만은 그 친구들을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 현타도 느껴보셨고 네. 사실 보디빌딩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체중이 오관장처럼 근육량이 많고 많이 나가면서도 이제 볼륨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죠. 더 체중을 올려야지 네.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 80kg에서 정말 동글동글하고 꽉 찬 느낌을 주는 네네. 이 차이가 보디빌딩에서도 저는 이제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추럴 보디빌딩에서는 단순히 근육량이 많고 컨디셔닝 잡고 요 차이가 있겠지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근육의 타고난 그 모양새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격차가 또 한 번 벌어지잖아요.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선수로서의 앞으로의 이제 커리어를 봤을 때 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운동을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성적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일단 제 나름대로의 그냥 앞으로의 나아갈 길 중에 만약에 이 보디빌딩이란 게 없으면 난 뭘 하고 살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프로카드라는 것도 제가 뭐 지금 나이가 지금 33, 이제 34 되니까 이제 뭔가의 꿈을 꾸고 살아가기에는 좀 이제 아슬아슬해요. 그러다 보니 이 목표치 하나는 꼭 이루어 보자. 라고 그 목표를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전 계속 올라갈 거고 제가 지금 부족한 거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거 해나가야 될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수많은 코치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성혜병 빼고 해외 코치 이렇게 많이 만나본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네. 네. 피드백도 많이 받아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보완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은 또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뭔가 한 번에 팍 해가지고 이렇게 우와 하는 것보다는 뭐 지그시 계속 뭔가의 단계를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거를 조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좀 밟아가고 싶어요. 앞으로는.
네. 올해 말에도 이제 시합 계획이 있다고 잠깐 네네. 약간 아까 촬영 전에 대화를 통해서 알았는데 네. 뭐 어떤 시합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재팬을 나가려고 작년이랑 똑같이 몬스터짐 재팬 네. 그다음에 추가가 된다면 대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네,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목표는 프로카드. 그죠? 항상 목표는 프로카드예요. 네, 몇 등을 하건 어찌 됐건 간에 목표는 크게 잡고 가자. 네, 부딪혀 봐야죠. 작년과는 좀 어떻게 다를 수 있을지 좀 작년보다는 확실히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는 게 가슴 어깨 볼륨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커 튜닝을 좀 했습니다. 네. 작년과는 예. 다른 예. 얼굴에 대한 약간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죄송한 말씀이신데 크게 모르겠습니다. 제 코랑 예. 모발 이식을 모발 이식은 시범 따라했냐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빨리 했습니다. 먼저 네, 시범이 제가 따라한 거다. 네, 시범이 오케이. 따라한 거고 제가 조금 더 빨리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부분 뭔가 이제 예. 시합을 준비하면서 변화되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도 많이 개선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운동도 이거는 지금 정해지진 않았지만 잘하면 니릴이랑 같이 이제 시합 준비를 할 것 같아요. 2주 동안 또 미국에서 네. 또 트레이닝을 같이 하신 것 같던데 네네네. 잘 맞으셨나 봐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 이게 여러 코치를 만나보면 항상 끝은 똑같아요. 다 힘들어. 근데 그 중간 과정 뭔가 동기부여 심어주는 것도 코치들마다 되게 좋아요. 근데 니릴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그 레스트 포즈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포징을 했는데 유지하는 거 말하는 거? 중간중간 휴식 겸 네. 스트레칭하는 그 네. 중간에 그 휴식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시간을 주면서 내가 정해진 개수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운동하면서 단점으로 지적된 게 운동하다가 놓는다, 하다 말고 놓는다라고 했는데 그 레스트 포즈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도를 좀 이해를 하고 나니 운동의 횟수가 확실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동 강도가 충분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이거를 저는 좀 아쉬운 게 조금 더 일찍 배웠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저한테는 잘 맞는 좀 운동 방식인 것 같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거 뭐 리와인드를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하셨던 것부터 쭉 이제 리와인드를 해봤는데 네네.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안 되는 전 안 돼요. 죽는 진짜 죽어요. 전 꿈도 꿔요. 네. 막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걸 뭐 안 하는 게 더 괴로워서 하고 네, 망하는 맞아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괴로워서 해야 되는 네. 그런 뭔가 상남자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은 항상 네. 생각하는 게 뭐 한 번 살고 죽을 건데 네. 하고 싶은 거는 애지간한 선에서는 무조건 하자. 음, 근데 내가 여유가 있던 없던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네. 하는 게 부딪히고 해보는 게 네. 어차피 저는 이거를 계속 할 거고 앞으로 할 건데 솔직히 이런 기회가 어느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회가 나한테 왔는데 이거를 또 놓치는 것도 또 바보 같고 이런 기회를 내가 얻음으로써 내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한들 내가 누군가한테는 또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운동에 대한 거면 최대한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기회가 된다면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많이. 와 진짜 지금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태까지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뭐 오관장이랑 개인적으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해들이 풀리고 했었는데 오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의 이미지랑 네네. 이제 다른데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왜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가 한 번에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진짜 네. 알 것 같고 그냥 진짜 그냥 야생 그런 남자네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사실 뭔가 네. 뒤에서 뭔가 우물쭈물 얘기하고 막 이런 거보단 뭔가 얘기할 거 있으면 앞에서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못하지만 해보고 싶다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카드 못 달 수 있죠. 다 알아요. 근데 던질 수 있잖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안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남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남을 의식하고 살고 있고 네네. 근데 진짜로 정말 크게 의식 안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냥 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그 사람 얘기잖아. 그잖아요. 예.
나는 내 삶,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누가 나 와가지고 지금 좀 느끼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주인공인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주인공 할 거야? 아니 됐어, 난 내가 주인공인데. 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얼마가 됐던 어느 기간이 걸리건 죽기 전에 하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일단 프로 카드를 던진 것도 사실상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심지어 주변 얘기 안 들어도 저마저 일단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가장 큰 건 해보고 싶다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딪혀 그러면 예, 일단 던지자. 예. 그리고 이게 기간이 얼마가 됐던 간에 계속 나가는 모습을 대중들이 본다면 노력하는 모습만 봐주더라도 저는 고맙고 저를 봐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와. 따는 건 언젠가는 뭐 못 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못 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 딸 때까지의 도전은 계속 되니까. 또 몸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계속 할 거니까. 뭔가 이거를 딱 완수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내가 이거를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라서 저는 그거 자체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 많은 젊은 세대 분들이 오관장 같은 스타일로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좀 그러지 못하고 저도 그러지 못해 왔던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좀 느끼는 게 많은 팟캐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또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감사히 여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고 네. 응원과 비난 다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응원을 조금 더 바라겠죠, 당연히.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물론 프로카드를 따든 안 따든 작년보다는 나은 그 다음에 그 후년도 점점 나아지는 오관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프로카드 딸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오늘 얘기해 보니까 네. 따긴 따겠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몰라. 나도 네,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건 이분은 멈추지 않을 거다. 네, 계속합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관장 오용준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와 이거 덥네요.